봅시다. 자, 이런 식의 닫힌 그릇 속에 처음에 이제 뭘만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물만 있었던 거예요. 물. 그런 상태로 이제 외부 압력을 일기압으로 유지하고 이제 열을 가한 거예요. 열을. 근데 이때 뭐 이게 뭐 이렇게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 열을 이게 천천히 갑자기 막 여기서 기부 막 생기게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온도를 서서히 가했다 치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때 조건 첫 번째, 가열을 하기 때문에 액체도 있을 수 있지만 이후에 증기가 만들어져서 저 시스템 안에는 액체하고 기체가 나타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온도가 변화시키는데 온도를 변하는데 이때 온도가 변할 때 보시다시피 액체가 있다 라고 하면 온도가 변했을 때 그 액체의 부피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사실은 온도가 변하면 액체나 고체의 부피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실제로는 변하죠. 그래서 물리 시간에 열팽창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왜 물리 시간에 뭐 열팽창 계수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열팽창이 사실 기체의 열팽창에 비해서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아주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것에 반해서 거의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온도를 점점 증가시켜요. 온도를 점점 증가시키다가 드디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증가시키다가 기화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기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얘가 기체가 되면 피스톤이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쭉 올라가면서 기체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있는 액체는 점점 줄어들겠죠. 액체가 점점 줄어들어서 액체가 딱 없어지자마자 피스톤을 딱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화가 시작되면 피스톤이 위로 올라갈 텐데 기화가 완결되는 그 순간 피스톤을 딱 고정하는 거예요. 고정해서 이 상태에서 내부 압력은 계속 증가하겠죠. 피스톤을 고정하기 전에는 계속 일기압이겠지만 피스톤을 고정하고 계속 열을 가할 테니까 샤를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압력하고 온도 관계에 의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내부 압력이 계속 증가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온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어떤 H2O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대략 이렇게 됐다고 치자. 처음에 온도 조건 25도 그리고 100도씨. 100도씨의 의미는 뭐예요? 끓는 점. 100도씨의 의미는 바로 정상 끓는 점인 거죠. 보조선으로 하나 써놨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상태가 0인 것을 기준으로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됨을 가상적으로 표현해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 저기다가 뭐를 그리라고요? 저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하고 역학적 에너지를 저기다가 그려보라는 문제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기다가 운동 에너지 저기다가 나머지 그 운동 에너지 그 역학적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를 그려볼 수 있겠어요? 네. 자 봅시다. 손이 어떻게 했어요? 저요? 알았어요. 저 어떻게 했어요? 오. 어? 오 그래요? 자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했어요 왜? 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다 풀었다면서. 저 어떻게 되겠어요? 정답률 0%. 다 틀렸네요? 아이고. 뭐라고요? 아 진짜로요? 주원이가 열어 잡네요. 말이야.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요. 네. 저요. 네, 봅시다. 피는 확실해? 땡. 저. 아니,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한 거요. 땡. 저요. 웨이터는 미치면 저인가?
땡, 아.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땡, 땡. 왜 안 했어요? 생각 중. 어? 땡땡땡땡땡땡. 헐. 어? 하나도 안 하다니. 힌트를 좀 어? 주세요. 힌트요? 네. 아 오늘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했잖아요. 그거 배운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에요? 오늘 운동 에너지 아니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계속 했잖아요.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계속 하는 거. 우리 하루 종일 한 거 아니에요? 형이 뭐야? 쌤 줘요. 땡. 아. 땡. 이거. 땡. 저요. 오늘 하루 종일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땡. 쌤 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게 이거 못 해요 이걸. 진짜 알았어요. 저 진짜. 네. 응습이 안 되는구나. 땡. 이렇게 땡. 와. 땡. 이게 서윤이가 가장 비슷하려고 하는데 땡. 선생님 저도요. 어디 야 보여줘. 땡. 보여줘. 대충 뭐 이런 느낌. 땡. 대충 그런 느낌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 뭐 패션 디자이너야? 뭐 대충 그런 느낌. 여기가 딱 여기 있는 느낌. 봐요. 아니래 그거. 땡. 모르겠다. 여기 될 수가 있어. 적자. 쓰는 점에서 적극적이야. 여기 돼야 돼. 왜? 그럼 생겨 봐봐. 아니 말고. 그래서 구석이 되니까 구석이 풀려나. 자. 선생님 저 진짜. 어? 그럼. 자. 봅시다. 아니야 이거. 네, 저 알겠어요.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자,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온도를 계속 증가시키는 거죠. 맞아요? 온도를 계속 증가시키는 건데 이때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온도에 따라서 잘 보세요. 25도씨에서 100도씨 요 사이에서는 저 안에 어떤 상태가 나타나요? 25도씨에서 100도씨에서는요. 저 그래프 안에 어떤 상태가 나타나요? 바로 온리 액체 물만 나타나죠. 요 사이에서는 수증기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 나타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닫힌 그릇 속에서 외부 압력이 1기압이기 때문에 100도씨 미만에서는 수증기압이 1기압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압력 1기압이면 힘에 짓눌려서 저 25도에서 100도 사이에서는 절대 수증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100도씨가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증기압이 1기압이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요 이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온리 수증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요 조건에서는 절대 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때 이 100도씨 조건일 때 누가 나타나죠? 바로 공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100도씨일 때만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거고요. 공존하는 거고 100도씨 미만에서는 물만 있고요. 100도씨가 넘어서고 나면 수증기만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게 위치 에너지 그래프예요. 100도씨 미만에서의 위치 에너지 그래프가 저런 상수함수 비슷해져요. 왜일까요? 부피 변화 무시한다. 자, 부피 변화를 무시하죠. 그럼 왜 일정하냐면 이거예요. 간격이 똑같으니까.
액체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분자 간 평균 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리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분자 간 평균 거리가 일정하면 위치 에너지도 변하겠어요, 일정하겠어요? 일정해야죠. 왜냐하면 왜? 위치 에너지가 누구의 함수라고 했어요? 위치 에너지가 거리의 함수라고 했죠. 성분 사이에 거리가 변치를 않으면 위치 에너지도 변치를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저것을 위해서 온도가 변해도 액체의 부피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이유로 증기 상태에서의 위치 에너지도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어요? 증기 상태의 위치 에너지도 저렇게 된다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위치 이거 저 크기는 어떻게 이제 당연히 이건 폭이 깊고 이건 폭이 얕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0이라고 해도 되는데 약간 있는 걸 이렇게 표시한 거야. 약간 있는 걸. 약간 있는 걸 저렇게 표시한 거예요. 왜 약간 있는 거? 자, 우선 봅시다. 우선 자, 이것도 이렇게 일정한 거 아시겠어요? 네. 왜 기체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 일정하죠? 잠궜잖아요. 잠궜다고 했잖아요. 피스톤 잠궜다고 했잖아요. 피스톤을 잠궜기 때문에 피스톤 안에서 마찬가지 원리로 분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비슷하니까 위치 에너지도 비슷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왜 0이 아닌 정도가 나타나느냐? 바로 이때 H2O 분자 간 인력이 약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 속에서 H2O 분자 간 인력은 강해요, 약해요? 아주 강하죠. 그걸 수소결합이라고 하잖아요. 수증기가 됐을 때 인력은 강해졌겠어요, 약해졌겠어요? 당연히 약해졌겠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감소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때 약간이 아니라 거의 없다 라고 하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돼요? 그래프를 0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0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그 대소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다가 드디어 뭘 도시해야 되겠어요? 역학적 에너지를 도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잘 보세요. 이때 잘 봐요. 기체 상태가 됐건 액체 상태가 됐건 위치 에너지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위치 에너지가 음수라는 거 알겠죠? 음수라는 거 알겠죠? 왜냐면 어찌 됐건 인력 우세가 되는 거예요. 인력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거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뭐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요?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럼 이따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더하고 요 그래프에다가 요 그래프를 더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역학적 에너지죠. 아시겠죠? 이 그래프의 주안점은 주황이 자, 이 그래프 그릴 때 중요한 건 첫 번째 요 폭하고 요 폭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요 폭하고 요 폭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왜? 이거하고 이거 더한 게 0이니까. 아니, 이거하고 이게 더한 게 이거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왜 0일까요? 자유입자가 돼야 되니까. 자유입자가 그러면 이가 0보다 커져. 그렇죠. 자, 바로 뭐냐면은 요 영역까지는 H2O가 물에 속박되어 있는 거고요. 요 이유는
H2O의 탈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속박대에 있는 입자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음수가 돼야 되고요. 탈출하는 입자는 역학적 에너지가 양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 100도씨를 기준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요런 불연속적 함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안점, 바로 어떤 보조선에 대해 요 폭하고 요 폭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요것도 같아야 두 개를 더해서 이게 되겠죠. 알겠죠? 네. 알겠습니까? 자, 실제로는 이런 식의 이제 불연속 그래프는 아닐 거고요. 왜냐하면 상변화가 되면서 이제 액체의 부피는 줄어들고 기체 부피가 많아지는 게 이 공존 조건이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역학적 에너지 실제로는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될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도 되고 뭐 요렇게 연결해도 되는데 극단적으로 보자면 팍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이 역학적 에너지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역학적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분 혹시 요 수식 아나요? 요 수식 알아요? 요 수식이 뭐예요? 이 수식 이름이 이 수식 이름. 예? 이 수식 이름 뭐예요? 플랑크 원칙이 보어 바로 수능화학원에 맨날 나오는 보어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무슨 에너지? 보어 수소 원자 모델에서 전자의 무슨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제 유도하는 과정을 보면 전자의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하고 거기에서 뭐 양자가설 그다음에 뭐 이제 구심력 이런 거 넣어가지고는 저수식을 유도하거든요. 보호가. 저수식은 수소 원자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짜잔 이렇다는 거죠. 이 무슨 의미겠어요? 속박. 그렇지. 전자가 원자 핵의 어떤 상태? 속박되어 있구나 를 보여주는 수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 수식의 의미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다. 나중에 유도 과정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자연과학 전반에서 그 이론적인 이렇게 베이스로 깔리고 있다고요.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뭘 한번 해볼 것이냐. 자, 이제 다시 이제 요 한글로 된 3장 교재. 자, 그 다음 뭐 읽어보시냐면 48페이지에 화학결합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있는데 찾았어요? 네. 그 화학결합의 포텐셜 에너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자잔. 자,
3 화학결합의 포텐셜 에너지. 자, 화학결합의 포텐셜 에너지 첫 번째 3.1 3.1이 공유결합 1 자, 우선 공유결합 영어로 뭐라고 해요? 쉐어. 에? 쉐어 본드. 공유결합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뭐 알아? 이그젝트. 쉐어. 뭐라고요? 좀. 스트로크? 이 사람 공유. 도깨비요? 자, 밸런스 본드라고 합니다. 쟤도 쉬운 영어 쓰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밸런스 본드라고 합니다. 자, 이 밸런스 본드에 관련해서 자,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게 될 뭐 옥텟 이런 것도 있고 루이스 구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옥텐 룰, 루이스 구조 등등등이 있는데 이때 이 공유결합을 옥텐 룰, 루이스 구조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옥텐 룰, 루이스 구조는 물리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가 없을까요? 없어요. 네, 루이스 구조와 옥텐 룰은 물리학적 근거가 1도 없습니다. 심지어 물리학이 위배되는 이론입니다. 네, 물리학이 위배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옥텐 룰과 루이스 구조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옥텐 룰과 루이스 구조를 통해 수없이 많은 화합물들을 합성하고 심지어 뭐 항암제나 아니면 코로나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이해는 하지 않지만 저 또한 대단한 체계입니다. 옥텐 룰과 루이스 구조는 대표적으로 물리학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론입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뭐예요? 바로 노벨상 받은 이론입니다. 바로 옥텐 룰과 루이스 구조는 노벨상에 반하는 이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화학이라고 하는 체계와 물리라고 하는 체계가 사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렇게 극명히 다른 점도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뒤에 좀 더 해보도록 하고, 자, 우선은 첫 번째 1 그렇다면 공유결합을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 퀴즈. 다음 전자 사이는 정전기적 청력이 있지만 다음의 상호작용은 화학 결합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거요. 자, 이런 식의 루이스 구조를 그렸을 때
짝대기 하나마다 전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짝대기 하나마다 전자가 두 개가 있다고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하나는 시그마다 하나는 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시그마 하나는 파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 저게 왜 화학 결합이 되냐고요. 저게 왜 화학 결합이 되냐고요. 저게 왜 본드가 되냐고요. 왜냐면 전자끼리는 인력이 있어요, 청력이 있어요.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청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전자끼리 만나서 본드냐고요. 그렇게 가정을 했거든 맞았어요. 그 기습을 형성. 적다. 그 원자끼리 전자를 끌어당기고 원자끼리 전자를 끌어당겨요. 정답. 이겁니다. 화학은 전자끼리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서 전자끼리 상호작용을 주로 표현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자끼리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이거의 상호작용이죠. 자, 수소가 원자를 이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는 핵이 몇 개 있어요? 딸랑 하나 있고 궤도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딸랑 하나가 있는 거죠.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핵 하나, 전자 하나가 있으면 이 둘은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나요? 정적이죠 인력. 온리 인력만 나타나죠? 네. 이게 수소 원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자 상태에서 화학결합이란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안 쓰죠. 언제? 분자가 되었을 때 화학결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수소 분자가 되면 당연히 핵이 몇 개가 있어요? 예. 두 개가 있고요. 그 덕에 전자도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되죠? 어이 깜짝이. 우리 주황이. 자, 그러면 저렇게 핵도 두 개고 전자도 두 개면 자, 잘 보세요. 짜잔. 이 노란색 화살표가 인력이잖아. 그지? 노란색 화살표 인력이잖아. 네. 그런데 그 인력이 아까는 몇 번 나타났어요? 한 번. 한 번 나타났지만 지금은 네 번이나 나타나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사실 인력만 나타나나요? 청력. 얘와 얘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청력도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총 6번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1 분자 내에서는 어떤 전자가 여러 원자 핵의 인력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구나. 그것이 분자와 원자 사이의 아주 큰 차이점이다. 그리고 원자에서는 없던 청력이 나타날 수도 있죠. 맞나요? 맞아요? 원자 상태에서는 지금 사실은 원자 안에서도 전자가 여러 개면 전자 간 청력이 있겠지만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저런 경우는 원자 안에서도 청력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분자를 이루게 되면 필연적으로 청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하지만
분자의 인력은 항상 청력보다 더 약할까요? 강할까요? 분자의 인력은 청력보다 항상 더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죠? 정답. 실제로 그 분자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실제 그 분자가 있다면 그 안에 청력이 더 우세해. 그럼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 세상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안쪽에 인력이 더 세구나. 이렇게 말을 만들어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원자 핵의 인력에 동시에 영향받는 것을 공유 전자 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물리학적인 저런 정의 속에는 옥텟을 만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얘기지. 즉 물리학적 관점으로는 옥텟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걸 파이 결합이다 시그마 결합이다라고 해서 전자만 놓고 보지만 실제로는 전자하고 누구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원자핵하고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전자만 놓고 파이 결합, 전자만 놓고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핵과 전자 간 인력이 다중적으로 나타나는 걸 그걸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있다. 자, 이제 썼죠? 여기 준다. 네. 여기 주도 되겠어요? 네. 저기 준다. 8, 9, 10. 자, 여기서 두 번째 이 결합의 형성. 자, 예를 들어 이런 상호작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런 반응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수소 원자 둘이가 모여가지고 H2 수소 분자가 되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 미케니즘. 자, 이 상황에 대해 미케니즘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자, 그럼 얘는 슈쇼 각각의 원자이던 게 그게 만나서 이렇게 분자가 된 것이죠. 그럼 원자 두 개가 만나 분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미케니즘을 요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바로 우선 첫 번째 상태 1. 자, 첫 번째는 슈쇼 원자가 뎁다 멀리 있었어요. 알겠죠? 그럼 우선 여기서 또 하나의 얘기. 저 무한대의 뜻이 뭘까요? 관련이 없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할까요? 서로에게 P가 0일 만큼도 하지 않을 정도. 영향을 끼치지 없다고 관련 이치 에너지가 없을 만큼. 숫자로 얘기해 주세요. 1m. EP는 0. 숫자로. 길이를 얘기해 주세요. 길이 진짜. 1m. 1m요? 보호 반지름이요? 1m. 보호 만들 이상. 2보어 만들려. 2보어. 자, 이게 보어 지름.
저 무한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 우주 끝에서 저 우주 끝 이게 무한대죠. 엄밀한 게 무한대죠. 근데 사실 무한대라는 말이나 개념이 있을 뿐인 거지 실제 무한이라는 거리는 있어요, 없어요? 실제 무한은 없잖아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면 우리가 무한이라 하냐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 무한의 의미가 서로 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을 그걸 무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서로 무관한 상황. 그럼 이 둘이가 얼마나 떨어졌을 때 서로 무관하냐는 거예요. 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짜자자, 아이고야. 짜자자잔. 자, 이 지구입니다. 지구. 자,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북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아프리카 쪽으로, 어느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대략 해서 한 18,000km 정도 걸어가면, 알겠죠? 18,000km 정도 걸어가면 아프리카 쪽으로 여기 어떤 나라가 있죠? 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때 내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나라는 바로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알겠죠? 부르키나파소 아는 사람? 자, 여러분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 들어본 적 있어요? 저 부르키나파소는 그 공용어 중에 하나가 스와힐리어고요. 스와힐리어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스와힐리어인데, 근데 아프리카는 부족마다 언어가 달라서 사실은 그 스와힐리어를 저 나라가 많이 쓰진 않는데 스와힐리어나 영어를 쓰면 대충 알아들어요. 저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요? 뭐 헬로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 영어 대부분 통해요. 대부분 통합니다. 우리보다 영어 더 잘합니다. 네, 어쨌건. 자, 어쨌거나 저 부르키나파소는 아직도 계급 사회입니다. 네, 아직도 계급 사회여서요. 계급이 허용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음악 계급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음악가이면 내가 무조건 음악가가 돼야 돼요. 그런 아직 신분 사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 파소와 우리나라가 돈독한 외교 관계를 맺어서 미래의 성장 파트너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를 어떻게 하고요? 부르키나파소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해서 서로 굉장히 외교적으로 돈독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역으로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식민지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식민지요? 멀어요. 자, 식민지도 가까이 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죠? 이런 상태가 무슨 상태? 무관한 상태예요.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18,000km잖아요. 근데 성인 남자 키를 1.8m 정도로 잡으면 이게 10의 7승 정도 되거든요. 맞아? 그러면 내 몸 크기의 10의 7승 정도면 개념적으로 뭐라고? 무한히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원자 반경이 대략 어느 정도죠? 원자 크기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옹스트롬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예요. 그러면 원자 입장에서 10의 7승을 곱하면 이게 무한정 먼 걸 뜻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원자 입장에서요. 그럼 대략 바꾸면 얼마예요? 1mm예요. 조금 크게 잡아도 1cm.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무한이라고 하는 걸 저 우주 끝에서 저 우주 끝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고. 뭘 뜻하는 거예요?
1mm나 크게 잡아도 1cm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1mm는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1cm도 보이죠? 즉 뭐냐면 사람의 눈에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면 얘들 세계에서는 무한히 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들 세계의 무한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 상태 2는 짜잔 1보다는 더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원자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태 1은 무한정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상태 2는 둘이가 어느 정도 가까워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태 3은 요 두 수소 원자가 드디어 뭘 이룬 거? 이런 식의 분자를 이루었을 때를 상태 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분자를 이루었을 때 이 원자와 이 원자 사이의 거리 이걸 RE 라고 하고요. 실제 실험적으로 측정하면 대략 0.75 옹스트롬 정도가 되거든요. 이걸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결합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둘이가 0.75 옹스트롬 정도 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결합 길이가 결합 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저 0.75 옹스트롬 들어온 저 상황에서 분자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알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위치 에너지 그래프. 응? 자,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 에 대해 짜잔 이런 식의 그래프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의 의미를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어디 쓰이냐면요. 혹시 여러분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들어봤어요? 어디서 했었죠? 실제 기체요. 그렇죠. 실제 기체할 때 이 얘기 했었죠. 그 다음 얘가 또 어디 나오냐면 몰스 포텐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올 거예요? 몰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화학 결합 진동 모델에서 저 그래프를 또 써요. 그리고 저 그래프를 또 어디서 쓰느냐? 바로 이거.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을 설명할 때 저 그래프를 써요. 그때 유명한 메커니즘이 바로 하푼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작살 메커니즘. 아시겠죠? 네. 이 또 작살 메커니즘은 나중에 속도론에서 스테릭 팩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스테릭 팩터가 1보다 큰 아주 독특한 반응이에요.
보통의 스테리 팩터는 1보다 작거든요. 1보다 작은데 저 하픈 미케니즘이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스테리 팩터가 1보다 커져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그래프. 알겠죠? 아주 중요하다.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번에 1월에 듣게 되면 지구과학을 먼저 수강하고 그 다음에 물화, 생화학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 물화생지를 다 들으면 1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봅시다. 장류는 김해. 장류는 김해지. 응. 김해 안에 장류가 있어. 김해시 장류인데. 장류 동아에. 창원시 마산 아니야? 응. 아 창원. 응. 네, 장류동에서 이번에 그 마산 사람들 그러면 응. 지금 창원시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24년입니다. 아, 하나 없다. 하나 없다. 다음에 받아갈래요? 지금 기다렸다 받아갈래요? 이거 또 줘야 되는데. 뭐야. 다 있네? 자, 두 개. 두 개. 됐다. 자, 1장, 2장 두 개예요. 두 개 받았죠? 두 개. 네, 1장, 2장 두 개예요. 네, 챕터 1, 챕터 2 두 개. 알겠죠? 하나, 둘, 두 개. 하나, 둘. 됐어. 이게 당신 건가? 자기 건가? 아, 1장이 없다고요? 그럼 잠깐 기다릴래요? 여기 이제 복사기 걸려가지고. 잘했고. 자, 목요일날 오세요. 알겠죠? 목요일날 몇 시더라? 10시. 네, 목요일 10시. 아침 10시. 네, 목요일 아침 10시. 1시까지. 네. 여기 다 찍어놨어요. 이게 학원에 말씀하신 다 주세요. 아니면 내가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을게. 그거 들어가면 다 있어. 목요일 나오세요. 목요일 10시. 목요일 10시. 오전. 네. 아이고. 됐다. 딱 저런 딱 지 것만 가져가는 거.